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5일 최종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에서의 진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방북 비용에 대해서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했다 하는 것을 보고했다. 이 진술을 뒤집기 위한 민주당 측의 공작.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서 그 컨트롤 타워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컨트롤 타워는 이재명 대표일 텐데, 일단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고, 현재는 박찬대 최고위원 수준에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곧 이재명 대표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자, 7월 들어서 6월 중순 정도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상 기류를 보이기 시작했고 뭔가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초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갑자기 이화영 측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직이라는 이우일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났다. 그럼 만난 거는 확인된 사실이니까. 만나서 물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금 부인하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일단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 그 즈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바로 민주당에 탄원서를 냈다. 아니,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지 왜 민주당에 냅니까? 여론전이다.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우일 박찬대가 만난 그 자리에서 박찬대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전화통화를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화가 걸려와서 바꿔주길래 얼떨결에 한 1분 정도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검증해봐야 되는 대목이다. 하는 거 하나. 거기다가 이화영의 부인이 옥중 편지를 또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받아서 그걸 또 당에 갖다 주는 바람에 당에서 공개가 된 거. 곧바로 이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게 같이 하고 싶어 했던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 시도를 했던 거. 그 다음에 그 2주 뒤의 재판에서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화영 진술 뒤집기를 시도했던 것. 그 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것들의 일련의 컨트롤 타워.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사법방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물론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업무방해나 이런 거로 다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죠. 검찰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현근택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23일이죠. 엊그제입니다. 바로 이우일 씨, 박찬대 최고위원과 만났다는 이우일 씨를 조사하고,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에 대해서 다음 주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처음에 TV조선이 이 내용을 특종 보도했을 때 난 이화영 전 부지사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화영 부인 얼굴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거짓말은 아니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만난 적 없다? 만난 적 없죠. 이화영 측을 만난 거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얼굴도 모른다. 전화 통화했으니까 화상 통화를 하지 않는 한 얼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다. 그때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정도라면 방어권으로 인정해 줄 만하다. 다만 현장 기자들이 문제였다. 왜 그러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런 답변을 했을 때, 아니, 우리 질문의 요지는 이화영을 만났느냐가 아니고 이화영 측을 만났느냐입니다. 이화영 측도 안 만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걸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찬대 최고위원 어차피 다음 주에 검찰에 불려가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의 어떤 이화영 회유작전 내지는 이화영 진술 뒤집기 그 일환인지 아닌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박찬대에 이어서 다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어찌 보면 박찬대보다 더 중요한 인물일 수 있겠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비서실장입니다. 바로. 저는 아마 제 유튜브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일단의 컨트롤타워 멤버 중에 김영진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제가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가 컨트롤타워의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왜냐면 정무조정실이라는 게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물론 범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를 위해서 정무적인 일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다음 주에 천준호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이화영 진술 뒤집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우희 씨 조사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검찰은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에 이어서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한테도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이화영 진술 뒤집기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표를 뺀다면 최고위원, 대표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서서 이화영 진술 뒤집기 이걸 시도하고 있다. 그 시도하는 멤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잠정적인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검찰이 혐의점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 천준호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대선 후보 때 이재명 후보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작년 8월 그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체제의 대표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직함으로 보면 대표 비서실장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비공식 조직에서는 뭐 정진상 같은 사람이 더 가까울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대표 비서실장인데 이화영 진술 뒤집기와 관련한 혐의점의 용의선상에 지금 들어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천준호 비서실장이 참고인입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척되면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격파하거나 어떤 공작을 통해서 진술을 뒤집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재판을 지연하거나 이런 문제에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타워 아니냐, 최종적인 컨트롤타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모르게 이런 게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난 한 달여간 진행됐던 아까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일련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자 이번에 이화영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 1차적인 거는 뭐고 2차 행동은 뭐고 3차 행동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협의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금 그런 그림까지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그림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이제 9월 중에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오늘까지 8월 임시국회 이제 조기에 이재명용 임기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뭐 영장을 청구하라 이게 민주당 측의 요청이지만 이걸 다 이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거든요. 증거인멸 시도 아닙니까? 이화영 진술 뒤집기 이것도 증거인멸 시도죠. 이화영이라는 핵심적인 증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한 핵심적인 증인의 증언을 뒤집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이 되죠. 지금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다지기를 검찰이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뭐 천준호 비서실장이 뭐 여기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뭐 하나 처벌하고 말고 이런 문제를 훨씬 떠나서 이재명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 다지기, 이런 측면에서 이 기사를 봐야 된다. 물론 천준호 비서실장이나 박찬대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검찰에 불려가서 부인할 겁니다. 부인하겠지만 제가 부인 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부를 때는 이미 용의선상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인한다고 그러면 아 그럼 없던 일 이렇게 되지 않죠. 이미 다른 증거나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이 사람들이 나와서 부인한 거를 같이 첨부를 해서 올려서 자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계속 구속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바로 박찬대의 소환이나 아니면 천준호의 소환이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지금 검찰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다음 주에 이재명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부른 뒤에 증거인멸 우려를 함께 적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바로 9월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천준호의 등장,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의 등장이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